11번째 물건입니다. 울산시 남구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강제경매로 4,300인데 부부가 소유하고 있죠. 강제경매 4,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보면 1억 3,200이죠. 그러면 이게 감정가가 얼마라는 얘기죠? 2억 6천이라는 얘기죠. 2억 6천인데 4,300만 원 때문에 달려야 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정누구가 감리했죠. 서누구가 감리했죠. 또 감리 여기도 또 했죠. 여기도 감리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리가 이렇게 많죠. 그리고 강제경매 집어넣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만이라면은 취하가 시키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떤다? 취하를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킬 수가 있겠죠. 보면.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이런 걸 우리 그 예전에 공투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9,300만 원에 낙찰 받았죠. 낙찰 받아서 만약에 취하를 시켰으면은 강제경매니까 낙찰 받은 사람한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취하 동의서 할 때 몇백만 원 받고 찍어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취하를 시킬 줄 알았더니 취하 안 될 수도 있죠. 취하 안 되면 내가 잔금을 내야 되죠. 잔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똑같은 물건을 인천 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를 낙찰을 받았냐면 1억 2,900에 낙찰을 받았어요. 2분의 1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취하를 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 사람이 법무사를 사가지고 같이 입찰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게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신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억 3,200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120만 원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썼어요. 근데 그 법무사하고 같이 온 사람은 지분이고 신건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올 거라 해갖고 그냥 감정가 그대로 써서 우리한테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 법무사가 머리가 빠르면은 그러면 차준이 신고를 해요. 차준이 신고라고 우리한테다가 잔금 내지 말아라. 이러면 간단하게 우리 잔금 안 내고 입찰 보증금 횡등하고 위로금 조금만 주면은 우리 잔금 안 내면은 차순위로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해가지고 차순위도 안 해놓고 그 법무사도 자꾸 정말 잘 모르는 법무사니까 그냥 가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잔금을 냈습니다. 잔금을 내놓고 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분을 팔은다는 거예요.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해놓고 우리는 팔죠. 양도소득세 내죠.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취득세가 12%죠. 그러니까 취득세만 16%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1억 2,900에 주고 갖고 1억 5천인가 팔았거든요. 1억 5천인가 얼마를 팔았는데 취득세를 얼마를 내고 나니까 한 1,500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15명이 1,000만 원씩 내갖고 1,500 됐으니까 1,500 남았는데 1,500 남았는데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면은 여기 부부다 보니까 나머지 부부가 한 사람 집 부인 부부는 우리가 샀고 남편이 여기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상대로 너 우리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네가 살고 있으니까 뭘 내놔라? 지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지를 내놓고 소송하고 우리는 1억 5천에 파는 것을 1,500만 원은
취하, 우리 소송한 걸 취하 위로금으로 받고 1억 2,900 주고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3,500 주고 산 걸로 해서 양도소득세 내고 뭐고 해서 우리가 이번 먼저 번에 우리가 그 먼저 주에 그 우리 나눠 가진 게 그건데 우리가 보통 하는 낙찰을 받으면 1년에서 2년은 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빨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1,000만 원을 내고 100여만 원 정도씩 하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취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그거는 뭐냐면 우리 그 인천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분권자가 다시 사겠다. 그럼 얼마로 사느냐 해갖고 우리가 하면 지금 너무나고 같이 공인중개사 가서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가격에 갖고 결정하자. 이런데 가격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900을 샀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 1억 6천으로 1억 5천, 1억 6천 정도로 올라갔어. 그래서 깎아달라고 해서 1억 5천으로 지금 깎아준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신권에서 샀어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어도 한 번 유찰이 됐죠. 그러니까 이 가격 갖고 협상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냐 그런 얘기. 열두 번째 물건입니다. 제주시 구사읍에 3111분에 693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이고 건축물 발전인데 이것도 강제 경매를 산 2천만 원 정도. 구자읍 김영희라고 하는데 김영희는 네가 어렵지 않지? 네? 김영희라고 그러면 구자읍의 김영희라는 거기 바닷가가 저기 돌고래 구경 간다고 하는데 김영희, 김영학 바닷가라는 곳인데 그쪽에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뭐라면 2,400만 원의 강제 경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소유자의 묻힌 부순옥을 만나서 물어봤다 그러고 부순옥이하고 김학영이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할 확률이 높아요. 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취하가 안 되더라도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가 돼 있죠? 여기요? 북제주군이 또 공유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고 이걸 만약에 취하가 안 되면 건물을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북제지구에다가 이거를 뭐야 불화를 해달라고 뭐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제주시 땅은 불화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취하를 될 걸로 보는데 취하가 안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찝찝했던 거는 뭐냐면은 땅이 참 못생겼어요. 만약에 우리 땅을 간다 그러면 이 건물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건물 어떤다? 새로 주고 여기는 출입구가 있어요. 여기 집이 입구에 두 채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지만 용도 지역에 보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도 지역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요런 집이 있는 거. 대문 앞에 이렇게. 근데 저는 거의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뭐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매각 제휴돼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취하시킬 거라고 봐요. 13번째입니다. 강서구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아파트가
2억 900짜리가 1억 3,300까지 떨어지면 64%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아파트가 아무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64%까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홀로 아파트 같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그 옆에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조금 싸지만 그 감정 가격 자체는 이것이 매매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건데 64%까지 떨어졌다. 제가 이걸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것이 어떻게 경매로 나왔는가 하고 제가 경매를 거슬러 올라가서 등기부등본을 다 띄워봤더니 옛날에 둘이서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지분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안고 한 사람으로 합쳤어요. 그 한 사람으로 합쳤는데 그 합쳐놓고 그걸 다시 신탁으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사람의 신탁으로 돼 있는데 이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거 등기부등본을 다 띄워보고 그렇게 권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2분의 1 지분으로 우리가 넘어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리 수강생 중에서 법무사 있는 거 아시나? 그분이 오늘 여기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주면은 자기가 다 뛰어갖고 싹 다 해서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컴퓨터해 주기로 했으니까 등기부등본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입찰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처음에 보면 이호근이하고 김소근이하고 2분의 1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분을 갖고 있다 김소연이 지분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신탁으로 맡겼는데 그 중간에 보게끔 되면은 설정이 돼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14번째입니다. 부산시 해운대에 가구가 3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대학역에 있는 전입자가 95년도에 전입을 한 것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5년도면 지금서부터 한 27년 정도 됐겠죠.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에 대학역에 있는 세입자로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나머지에 계시는 분들은 대학역이 없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분으로 낙찰받아서 이게 뭐야 보면 강제경매인데 1억 6,700이다 보니까 이거를 취하시킬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땅을 지분을 다시 그 사람이 사든지 만약에 안 산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뭐 해야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5,700하고 4,500 중간 가격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배당으로 받아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취하되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없지만은
협상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사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3분의 1을 사가지고 가서 어떻게 한다면 그 3분의 1 좀 파십시오. 그럼 얼마에 팔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해서 감정가로 팔겠습니다 했을 때 비쌉니다고 한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조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면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조정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가격만 정합시다 했을 때에 얼마일까? 이건 내가 소송을 했으니까 감정가에다 소송 비용이 200만 원만 더 붙여주십시오 했을 때에 비싸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가로 매도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번째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그 중에서 답이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답은 농지증이 필요한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증을 받을 때에 내가 이거를 잔금을 내고 나면은 3개월 이내로 건물을 허물고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 하에 농지증을 해달라고 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어떻다 소송을 바로 해놓고 소송을 해서 경매를 중단을 시키고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갖고 농지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3억 3천이 1억 6천4백까지 떨어졌는데 보스님 요새 구미가 공장이 비었다가 많이 다시 들어온다는데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미 근처에 좀 얼마 정도까지는 하도 빈집이 좀 있었는데 요새 집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미 공단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가 구미공단 앞에 구미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는 주택이에요. 여기 보면 세입자들이 이렇게 많죠. 근데 대항력이 하나도 없는 세입자들입니다. 목록 4번은 농지취득 자격증에서 필요하다고 했죠. 자, 요거 봅니다. 여기 467이 한 번지가 있고 467-C가 있고 여기 468번지가 있는데 요 468번지에 요게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항공사진이나 보게끔 되면 이렇게 집이 있죠. 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허물어야 된다. 이런. 허무는 조건을 하에 농지증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3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라고 할 때도 이걸 허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매에서는 허무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일반 매매는 허무는 조건이 아니라 허물고 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보면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집 위치는 뭐냐면 자연 녹지 지역의 취락지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로드뷰로 보면은 집이 이렇게 이런 집이 하나가 있고 이런 집이 하나가 있죠. 조립식 주택으로 지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야? 방 한 칸씩 세를 주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방 한 칸씩 세를 주게끔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구미공단의 바로 옆에 있는 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지금 보면은 그 땅값이 반가격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농지증이 해결하고 반가격 떨어진 걸 가지고 그 아까 제가 그대로 해서 월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돈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마진이. 자, 낙찰 전후 도와주시는 지역별 현지 중개사 모집한다는데 여기도 제가 보면 대구쯤에 공인중개사 한 분이 있어서 이런 거 좀 얼마나 세를 놓을 수 있고 매매가 어떻게 되고 지금 땅값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누구요? 대구에도 공인중개사 지금 한 분 좀 대구도 좀 대구, 포항, 뭐 이렇게 강원도, 강릉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청주, 논산, 제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0여 명 정도를 제가 모집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16번째는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